해보실까요? 그 다음 거. 해보세요. 이제 요거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한번 해보세요. 결국에 우리가 활용해야 될 거는 요거예요. 둘이 더한 거는 뭐 할 수 있다? 합칠 수 있다. 요거를 활용하시면 돼요. 얘는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간단해요. 얘만 어디로 보내면 돼? 오른쪽으로 넘겨서 생각해보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절대값 a 빼기 b 더하기 절대값 b는 그냥 얘는 한 방에 쓸 수 있죠. 둘이 합치면은 그냥 뭐가 되니까? 절대값 a 이렇게 될 거니까 둘이 합쳐서 쓸 수 있죠. 맞지? 여기까지 결론이지. 따라서 절대값 a에서 누굴 뺀 게 절대값 b를 뺀 거는 절대값 a 빼기 b보다 뭐 해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 어렵나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되겠다. 요거는 맞지? 조금만 익숙해지면 금방금방 할 수 있어. 금방금방 할 수 있어.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나? 괜찮은 거 맞지? 하나만 연습 좀 해볼까요? 연습해봅시다. 요 이제 4가지 도구를 배웠고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뒤를 채워보세요. 얘는 뭐가 돼야 될지. 우리가 배운 삼각부등식을 이용해서 요 뒤에를 채워보세요. 이상일지 이하일지 그것도 생각해보시고요. 어떻게 써야 될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무슨 부등식에 의해서 3과 부등식에 의해서 얘를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이 큰 형태로 보세요. 큰 절대값이에요. 큰 절대값. 큰 거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쪼개고 싶죠? 얘는 분리하고 싶은 거야. 맞지? 근데 분리하고 싶은데 여기가 뭐여서 마이너스여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분리가 돼야 안 돼. 그래서 가운데를 뭘로 바꿔야 돼? 더하기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A 더하기 마이너스 절대값 B 이렇게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맞아? 맞아요. 여기까지. 자 이제 분리할 거니까 부등식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야 오른쪽이야. 다시 형태 잘 생각해보세요. 다시 형태는 이거였어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맞지? 쪼갤 거예요. 그럼 부도고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되겠어? 이렇게 돼야 되겠어? 너무 어렵다. 지금 이거 어떡하지?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떡하지? 얘를 쪼갤 거야. 부등호 방향이 그럼 저쪽이어야 돼. 얘를 바라봐야 돼. 쟤를 바라봐야 돼. 저쪽이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부등호 방향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 돼야 되겠지. 오른쪽 이렇게 돼야 되겠지. 쪼개 보세요. 그럼 어떻게 쪼개지? 절대값 얘를 덩어리째 생각해. 얘를 덩어리째. 절대값 A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렇게 더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B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렇게 맞아? 그럼 다시 절대값 A는 양수 양수 얘는 양수 맞아? 큰 절대값을 풀어도 그냥 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맞지? 얘는 무슨 수? 음수. 그럼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 붙어야 되니까 더하기 절대값 B 이렇게 나오겠어. 돼요. 여기까지. 맞지? 여기까지. 별로.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은데 지금 괜찮은 거 맞지 얘들아? 여기까지? 다음에 우리가 배울 절대 부등식을 하나 더 배우겠습니다. 산술, 기하, 평균 해보겠습니다. 뭐 배우겠다고? 산술, 기하, 평균 배워보겠습니다. 얘들아 평균 영어로 뭐예요? 평균. 그쵸? 에버리지 있고 또 평균 영어로 4글자짜리 있어요. 4글자짜리. 또 다른 뜻으로 비열한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 단어가 되게 여러 가지 뜻을 가져요. 그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열한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뭐게요? 의미하다라는 동사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산술평균. 산술평균을 줄여서 AM 이렇게도 쓰고요. 영어로 뭐게요? 나 방금 알려줬다. 평균은 알려줬고 산술 영어로 뭐야? 산술. 이건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하다. 이겁니다. 자, 내 산술 평균. 그럼 기하 평균 있겠죠? 기하 평균. 기하는 왠지 영어로 너네가 잘 할 것 같은데. 약자로 뭐라 쓸까요? 맞아요. GM이에요. GM. 영어로 뭐겠어요? GO 매트릭입니다. 조금 더 유명한 평균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조합 평균도 있어요. 무슨 평균?
조화. 왠지 조화롭다. 영어로 뭘 것 같아요? 조화. 하모니. HM이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3개의 평균이 좀 자주 등장하는 평균인데요. 조합 평균은 사실 이름으로 안 배웁니다. 얘는 교육과정상에서 얘가 조합 평균이야. 그리고 써먹지도 않아요. 근데 가끔 문제는 등장해. 그런데 요 무슨 평균? 산술, 기압 평균은 아예 대놓고 등장을 하고요. 뭐 보고 산술 평균인지 뭐 보고 기압 평균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산술 평균은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2개의 숫자가 있는데 몇 개의 숫자가 있는데? 2개의 숫자가 있는데 말 그대로 너네가 알고 있는 그 평균값 낸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2개의 숫자가 있는데 진짜 평균 낸 거예요. 2숫자의 평균. 그걸 무슨 평균? 산술 평균이라고 하고요. 기압 평균은요.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운 겁니다. 돼요, 여기까지? 조합 평균은 얘기 나온 김에 합시다. 조합 평균은요. 뭐냐면 밑에다 써볼까요? 역수의 평균이에요. 뭐의 평균이라고? 역수의 평균값이에요. 무슨 수의 평균값? 그래서 식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두 수의 역수를 합쳐서 평균 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거를 조금 보기 좋게 정리를 해보자면 위아래로 뭐를 곱해서? A, B를 곱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2A, B분의 A 더하기 B가 되겠어요. 이렇게. 어쨌든 요 형태보다는 그래도 요거를 조금 봐두시는 게 낫지 않나. 다시 조합 평균은 뭐라고? 역수의 평균이에요. 조합 평균. 조합 평균 언제 쓸까요? 별로 즐겁지 않구나 지금. 굉장히 힘들구나 지금. 조합 평균 언제 쓸까요? 별로 탐탁치 않아 하는 거 보니까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구할 때 좀 자주 써요. 뭐 구할 때? 속도 구할 때 좀 자주 써요. 속도. 예를 들면은 얘기를 해줄까 말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산술기압 평균 사이의 관계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저 산술기압 평균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A 더하기 B는 루트 A, B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 산술 평균이 기압 평균보다는 항상 어때야 된다고?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 대신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A, B가 모두 양수일 때만 씁니다. 모두 무슨 수일 때만 쓸 수 있다고? 양수일 때만 쓸 수가 있고요. 혹시나 필기를 하실 분들은 74번 밑에다 하시면 돼요. 요 프린트에다 필기하실 분들은 저거는 항상 무슨 수일 때만 쓸 수 있다고? 이 양수가 왜 붙는지를 한번 증명 과정에서 한번 생각을 조금 해보세요.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증명을 할 때는 루트가 들어갔다. 그러면 뭘 해야 돼? 양변? 제곱을 해서 빼보기를 했었죠. 그거대로 해보겠습니다. 2분의 A 더하기 B 전체 제곱에서 루트 A, B 제곱한 거를 한번 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둘이 빼면은 분모를 몇으로 통분할 수 있어요? 4로 통분할 수 있어요. 맞죠? 앞에 있는 친구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등장을 할 거고요. 빼기로 이제 쓸 건데 이 친구는 a, b였죠. 그런데 4로 통분해서 몇 ab로 쓰면 돼요? 4ab로 쓰게 되면 분자가 기가 막히게 다시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0 이상이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너네 그리고 이거는 별표 5억 치세요. 이거는 모르시면 시험 문제 못 풀어요. 저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2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이 루트 a, b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는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은 거잖아요.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제곱을 없애고 싶어, 안 없애고 싶어? 없애고 싶잖아요. 제곱을 없애려면은 요 두 개의 숫자가 모두 다 무슨 수다라는 게 필요해. 양수다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A, B가 모두 무슨 수? 는 양수다. 이게 붙어야 됩니다. 왜 그래서 양수 조건이 붙는지 이해돼요?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무슨 성립 조건? 등호 성립 조건을 좀 보겠습니다. 등호 성립 조건을 좀 볼게요. 언제 둘이가 같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뭐라고? 언제 둘이가 뭐하냐? 그럼 거꾸로 조금만 찾아 올라가 보시면 이게 언제 0이 되냐라고 묻고 있는 중인 거지. 맞아?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A랑 B랑 같으면 됩니다. 되겠어요 여기까지? 어려워요? 어려워? 어렵지 않죠? 응? 어려워? 쉽지? 다시 무슨 기하 평균? 무슨 기하 평균? 산술 기하 평균에서는 누가 누구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 산술 기하가 기하 평균보다는 항상 뭐 해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맞아?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무슨 조건이 필요하고 A, B가 모두 다 무슨 수다? 양수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때 무슨 성립 조건은? 등호 성립 조건 둘이가 뭐 할 때다? 같을 때입니다. 여기 생각보다 문제 어려워요. 지금 이거 대충 흘려들으시면 안 돼요. 연습을 조금만 해볼게요. 하나만 참고로 요것도 다시 한번 써볼래요. 나 앞으로 요거는 표현 잘 안 써요. 이 표현 방식은 별로 잘 안 쓸 거고 양변에 2배 한 거를 많이 쓸 거야. 다시 양변 몇 배 한 거? 2배 한 형태를 더 많이 쓸 겁니다. 즉 둘이 뭐 한 거는? 더한 거는 2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요거를 더 많이 쓸 거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럼 너네가 잘 이해를 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은지 찾아보세요. 적용해보세요. 요거 적용해보시면 돼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요거 적용해보면 돼요. 몇 루트? 이 루트 둘이 뭐 하는 거? 곱한 거.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8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여기 지금 대충 들으면 안 돼. 여기 문제 어려워. 지금 이거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등호 성립 조건 찾으세요.
언제 그럼 등호가 성립하느냐? 그럼 누구랑 누가 같을 때야? 여기서 A는 누구고 여기서 B는 누구예요? A가 2X고 B가 8입니다. 그래서 2X랑 뭐랑 똑같을 때 8이 똑같을 때입니다. 즉 X제곱이 얼마? 4인데 산술기하 평균의 기본 성립 조건은 언제 성립했어야 됐냐면은 무슨 수일 때만?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였지. 그래서 X는 2일 됩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또 한번 해볼게요. A, B가 16일 때 이렇게 써볼까? 8일 때 A, B가 몇일 때? 8일 때 2A 더하기 B의 최소값 구해보세요. 지금 여기다는 안 썼지만 A, B가 일단 둘 다 무슨 수야? 양수라는 기본 조건 달려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연습해보셔야 돼. 해보라고 할 때 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곤란해져요 나중에. 무슨 기하 평균에 의해서?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2 루트 둘이 뭐한 거? 2AB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아요. 이 숫자는 얼마가 돼요? 그러면은 8이 되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8이다. 맞아요. 등호 성립 조건 찾아보세요. 등호 성립 조건. 난 줄여서 등성조라고 쓰겠습니다. 등호 성립 조건은 누가 같을 때예요? 여기서 A는 누구예요? 요식에서 2A죠. B는 B예요. 그래서 둘이가 뭐 하면 돼요? 같으면 됩니다. 여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얘네 둘이를 연립하셔야 돼요. 맞죠? 연립해주세요. 그럼 A제곱이 얼마가 되면서? 4가 되고 우리가 아까 기본적으로 양수인 게 달려있었죠? 그래서 A는 얼마? 2. 그래서 B는 얼마? 4일 때 그렇게 되겠더라 하시는 거예요. 돼요? 이거 지금 계속 예시 써줄 거야. 이거 계속 연습 좀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 예시 좀 볼게요. 이번엔 거꾸로 좀 물어보게요. 거꾸로. 이러면 되려나? 6일 때 A, B의 최대값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 2차 함수를 다 나간 사람들이라면 이 문제는 풀 수 있겠죠? 이건 2차 함수 단원에서도 그대로 있었어요. 얘를 한 문자로 정해서 대입해서 몇 차 함수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그런데 지금은 그런 단원이 아닙니다. 배운 대로 한번 해보세요. 무슨 기하 평균에 의해서? 무슨 기하 평균에 의해서?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2 루트 6AB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맞지요? 요 앞에 있는 놈이 얼마예요? 6이죠. 그래서 다시 2로 약분을 하시면은 요런 부동식이 하나 성립하겠네요. 맞죠? 다시 양변 뭐 하면은 다시 제곱을 하시면 9 6AB 이렇게 되면서 A, B는 몇 이하다? 2분의 3 이하다. 그래서 A, B의 무슨 대값은?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다? 이런 거 하는 단원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할 거예요. 지금 써주는 거 연습할 때 연습하세요. x가 1보다 커요. 뭐보다 크다고?
1보다 큽니다. 이 친구의 최소값 찾아보세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파트기는 한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큰 무리 없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저 친구의 최소값 찾아보세요. 어떤 논리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 요 첫 번째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문제가 풀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둘이 뭐 했을 때? 곱했을 때 얘네 둘이가 무슨 분 됐어요? 약분이 됐잖아요. 맞지? 그 논리를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 친구는 고지고대로 그냥 무슨 기하평균 써버리면은 산술 기하평균을 쓰면은 둘이 곱하기를 해도 약분이 돼요? 안 돼요? 약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을 조금만 예쁘게 만지작해주면은 저 친구를 약분이 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잘 바꿀 수 있어요. 끝이요? 그 앞에 게 x가 아니라 뭐였으면 좋겠어요? x 빼기 1이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를 x 빼기 1로 만드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식은 바뀌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더하기 1을 다시 한번 추가를 해주시는 요 행위를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산술기하 평균은 크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겠지. 일단 얘네 둘만 씁시다. 얘네 둘 대상으로 산술기하 평균 써보세요. 몇 루트? 2 루트? 둘이 뭐 한 거? 곱한 게 얼마다? 8이죠? 근데 거기다 더하기 몇 가지 해줘야 돼? 1까지 해주셔야 돼. 그래서 최소값은 4루트 2 플러스 몇이다? 1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괜찮겠어요? 괜찮으시겠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해보세요. 이제는 하겠다. 이번엔 제약 조건이 없어요. x는 모든 실수래요.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잘할 것 같은데 앞에가 어떻게 생겨 먹으면 되겠어? 그렇지. 근데 어렵지 않지. 앞에가 x제곱 더하기 1이면 좋겠어요. 그쵸? 그럼 내 마음대로 1을 추가했으니까 다시 뭐 해야 돼? 1을 다시 없애줘야 되고요. 2 루트 둘이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면 4가 되겠고 10 빼기 1이 되면서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자, 요거랑 비슷한 자매품으로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보라고 할 때 해보세요. 이 친구의 최대값 찾아보세요. 무슨 대값? 최대값 한번 찾아볼 건데요. 살짝의 힌트를 조금 드리도록 해볼게요. 계속 얘나 기본 원리는 둘이 뭐 했을 때? 그쵸? 곱했을 때 무슨 분이 됐어? 약분이 되면서 산술기하 평균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형태였어요. 맞아요. 그럼 결국에는 산술기하 평균을 쓰기 가장 좋은 형태는 이 무슨 수 관계일 때? 역수 관계일 때 좀 쓰기 수월하다는 건 여러분들 느끼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저쪽에서 열심히 역수 관계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힌트예요. 찾아보세요. 재밌다, 그치? 너무 재밌다.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역수 관계가 나오는지? 또 하나 힌트를 좀 줘보자면은 여러분들 요거 기억나나요?
요거일 때 x 빼기 x분의 1이 얼마니? 이런 문제 봤던 거 기억나요? 너네가 여기에서 요딴 거 만들어내려고 양변에 뭘 했어요? x로 나누어서 생각했죠? 아 너무 큰 힌트를 줬어요. 빨리 해보세요. 그 쟤는 뭐 하면 되겠어? 위아래로 뭘로 나누면 되겠어? 얘는 위아래로 뭘로 나누면 되겠어요? x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제 다 보여요? 내가 무슨 값 찾으라고 그랬어? 최대값 찾으라고 했죠? 저게 가장 크려면 분모는 가장 뭐 하면 돼요? 작으면 됩니다. 맞아요? 끝났죠?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3이 언제 가장 작아요? 묻고 있어요. 맞지? 무슨 기하 평균이 되겠어? 산술기하 평균이 되겠어. 2루트 1에다가 얼마 추가해주면 되겠어? 3 추가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가장 작을 때는 얼마다? 5다. 즉 얘가 가장 클 때는 5분의 1이다 하시면 되겠어. 어떤 느낌이신지 이해돼요? 그럼 또 재밌는 걸로 내가 또 만들어 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재밌지 여기? x가 뭐보다 크대요? x가 뭐보다 커요? 3보다 큽니다. 이렇게 같은 논리로 최대값 찾아보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눈에 보여요? 결국 앞에 거랑 요 뒤에 거랑은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위아래 뭘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되겠어? 뭘로 나누시면 되겠어? 네, x 빼기 3으로 나누시면 되겠어. x 빼기 3 더하기 x 빼기 3분의 9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분모가 언제 가장 작아? 하시면 되겠죠? 요게 언제 가장 작아? 하시면 되겠죠? 2 루트 9 플러스 얼마? 3까지 하면서 맞아요 여기까지? 분모가 가장 작을 때가 얼마? 9가 되겠죠? 그럼 전체 최대값은 몇 분의 몇?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똑똑이기 때문에 내가 알려준 거를 바탕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x가 뭐보다 크대요? 1보다 크답니다. 최대값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본 논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런 꼴이 나오게 된다면은 분모도 이 친구에 해당되는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 정도 생각은 했어요? 한 거 맞죠 다들? 그러면은 조립제법 연속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우리 나머지 정리할 때 다 배웠어요, 그쵸? 빨리 해보세요. 분모를 x-1의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하면 편할 것 같아요.
조립제법 연속 시행해보시면 되겠어요. 1, 0, 0을 1로 될 때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맞죠? 그럼 분모가 x-1의 제곱 2배의 x-1 더하기 1 분의 x 빼기 1 이렇게 바뀌겠네요. 다들 여기까지는 동의해요? 그러면 이제 하던 대로 하시면 되겠죠. 위아래로 뭘로 나누면 돼? 그렇지. x 빼기 1로 나누시면 되겠어. 그럼 분모는 2루트 1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몇 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어?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해돼요? 맞아요. 자, 내가 주의사항 하나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예시를 써보세요. 주의사항을 하나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써놓으세요. 알겠죠? 이 친구의 최소값을 찾아보려고 해요. 무슨 소값 찾아보자고요? 최소값을 찾아보자고. 아, 당연히 x, y가 둘 다 무슨 수? 당연히 무슨 수? 양수인 거는 기본적으로 전제조건 깔고 있어요. 제 산술계합 평균 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자, 내가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풀어보세요. 첫 번째 풀이 방식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하 평균을 배웠기 때문에 산술 기하 평균을 배웠기 때문에 x 더하기 y는 2루트 xy보다 크거나 같죠? 요거 이해돼요? 그 다음에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은 2루트 xy분의 6보다 크거나 같죠? 맞아요. 그래서 이 둘을 뭐하면은 이제 뭐하면은 곱하기를 하시면은 2루트 아니지 4루트 6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내가 첫 번째 풀이 방식을 풀어봤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풀이도 한번 써보세요. 저기 첫 번째 풀이 방식, 이제 두 번째 풀이 방식 써볼게요. 알겠죠? 자, 얘를 전개하겠다. 뭐 해보겠다고? 전개해볼게요. 그러면 2 더하기 y분의 3x x분의 2y 더하기 3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여기까지? 내가 아까 산술기하 평균은 무슨 수 관계일 때? 역수 관계일 때 좀 좋다 그랬죠? 여기 잘 보니까 여기 역수 관계 들어있어요. 맞죠? 그래서 쟤네들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게 되면은 2루트 둘이 곱한 건 6이 되고요. 더하기 몇 가지 필요해서? 5까지 필요해서 이렇게 쓰면 되죠. 맞아요? 그럼 둘의 결론을 잘 보시면요. 다릅니다. 그쵸? 첫 번째가 몇 루트면? 4루트 6 이상이라고 했고 두 번째 건 어떻게 나왔어? 6 플러스 5로 나왔어요. 맞아요? 질문 누가 맞아요? Which is correct?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2번이 맞습니다. 그 2번에다 별표 5억 개를 치세요. 이게 맞아요. 1번은 여러분들이 하기 가장 하기 좋은 실수입니다. 왜 실수인지 보여줄게요.
내가 산술기하 판결을 하면은 무슨 성립 조건을 잘 따지라고 했어요? 등호 성립 조건을 잘 따져야 돼요. 너네가 얘네 둘을 보고 이렇게 쓰겠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때 최소값일 때랑 이때 최소값일 때 둘의 등호 성립 조건이 서로 어때야 된다는 소리야? 같아야 맨 밑에처럼 쓸 수 있는 거지. 맞아? 이때가 최소값이 될 때가 이때고 얘가 최소값이 될 때가 이때인데 이 두 가지의 등호 성립 조건이 뭐하면은 서로 다르면 동시에 만족할 수 있어요? 동시에 만족할 수 없겠죠. 맞아요? 그럼 위에 거 등호 성립 조건 찾고 밑에 거 등호 성립 조건 한번 찾아보세요. 위에 거 한번 찾아보세요. 위에 거 등호 성립 조건은 언제야? x랑 y랑 어떨 때다? 같을 때입니다. 밑에 거 한번 찾아보세요. 밑에 거 등호 성립 조건은 어떻게 돼? 네? 2x는 3y 다시 몇 x는 3x는 2y일 때죠. 둘의 등호 성립 조건이 같아요, 달라요? 위에는 x랑 y랑 똑같을 때 성립하는 거고 밑에는 3x가 2y랑 똑같을 때 성립하는 거예요. 맞아요.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저렇게 푸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얘는 왜 문제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친구는 등호 성립 조건 몇 번만 썼어요? 딱 한 번 썼잖아요. 그럼 뭐라 할 얘기가 없죠, 얘는.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 코시 슈바르츠는 빼겠습니다. 뭐는 빼겠다고? 코시 슈바르츠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코시 슈바르츠는 우리 일단 진도로 쭉 나가고 시간이 되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알겠지? 되겠어? 괜찮아? 그래서 명제 끝. 90번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까지? 네, 90번까지 풀어오시는데요. 인선우 오답지를 받아갔나? 설 저는 오답지 안 받아갔어. 내일 받아가 인서야. 알겠지? 그리고 오답지가 아직 덜 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다 덜 됐을 거야. 그치? 일요일까지 끝내어 오세요. 인서 일요일 나와야 돼. 알겠지? 언제까지 다들 끝내오라고? 일요일까지 싹 마무리 지어서 오세요. 알겠지? 네, 퇴근하세요.